안녕하세요. 나는 나 방송 93번째 시간입니다. 지난 시간에 제가 그 대학교 2학년이 되면서 이제 세계어 동아리 활동을 시작했다는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, 오늘부터는 이제 그 하나하나의 동아리 활동이 어떤 것들이었는지 좀 그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. 사실 그 동아리 활동이라는 것이 대학생을 해보신 분들은 다 느끼시겠지만 꼭 전공과는 상관이 없이 자기 활동 영역을 넓히는데 굉장히 그러니까 좋은 도구로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.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야말로 그 범생이로 이렇게 견눈질 안 하고 철저하게 그 어떤 학교에서 요구하는 어떤 그 윤리 규칙 여기에만 이제 지키려고 노력을 했었는데,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이제 전공을 하는 그 예술 분야가 어떤 그 자유혼을 강조하는 그런 분야이고, 또 그렇게 어떤 영혼이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어떤 사회적 어떤 규범이나 질서 여기에 얽매이기보다는 뭔가 좀 더 새로운 나 자신만의 어떤 삶을 개척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. 근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 가입했던 동아리가 이제 불교 학생회였는데, 이제 불교 학생회는 뭐 서울대학교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종교와 관련된 활동이기 때문에 어느 대학에나 이제 거의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근데 이 학교 안에서 그렇게 이제 그 종교 활동을 하다가 각 대학 학생들의 연합체로서 그 대불련이라고 이제 약칭이 되는 그 대학생 불교 연합이라는 어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여러 학교가 함께 이제 모여서 그 신앙생활하는 그런 이제 연합체로서의 그 성격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. 처음에는 이제 그런저런 사정은 이제 모르고 그냥 이제 게시판에 있는 그 회원 모집 그 벽보만 보고 학생회관에 가서 이제 가입을 하고 이제 활동을 시작했었는데, 사실 이제 제가 그 불교 학생회에서 이제 크게 어떤 두각을 나타낼 만한 그런 활동을 한 건 아니었고, 단지 이제 3학년 때부터는 제가 이제 그 참선 수행을 그동안 꾸준히 해왔었기 때문에, 그러니까 불교의 가장 그 핵심적인 활동이 참선이라고 봤을 때, 이제 의외로 또 이제 불각성의 안에서 그렇게 참선 수행을 독실하게 한 회원들이 별로 없었습니다. 간혹 저 이제 3, 4년 선배들 중에는 그렇게 치열하게 수행을 하는 분들이 있었고, 또 저 역시도 나름대로 그냥 토요일마다 절에 가서 이제 밤을 거의 새다시피 하면서 수영을 쭉 해오고 그랬었는데, 이제 대학 생활을 하면서는 아무래도 이제 학교 생활에 치중하고, 그 당시에는 또 토요일 오후 늦은 시간까지 이제 그 과제를 해야 됐고,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절에 직접 가서 참선 수행을 하는 시간을 내기가 좀 어려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. 아무튼 저의 이제 그런 활동들이 학교 안에서 저는 이제
그 예부를 진행한다든지 그런 거는 솔직히 잘 이제 못했고, 다만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그 정기 법회가 있을 때는 참여해서 같이 이제 법회도 보고 이제 그랬었는데, 그 활동이 이제 나중에 이제 한참 후에 그 대한불교 한누리 포교회라는 어떤 그 포교 단체를 제가 이제 만드는 데까지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. 근데 그것은 이제 그 이름 자체가 이제 한누리, 그 하나의 세상이 되는 그런 포교회라는 의미인데, 제가 이제 굳이 그 이름을 그렇게 붙인 이유는 우리 사회가 이제 뭐 계층 간 갈등, 뭐 남녀 간 갈등, 장애 비장애 갈등 등등의 이제 그런 갈등들이 많이 있는데, 특히나 우리나라 사찰들의 그 구조가 그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 장애인들은 그 접근 자체가 이제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그 약간 위치 자체가 산소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그 시내 한복판에 사찰이 있더라도 휠체어를 탄 사람들은 그 접근이 어려운 그런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사찰의 구조는 굉장히 어려운 그 상황이었습니다. 제가 느끼기에는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떤 그 인간 세계에서의 어떤 그 차별을 없애고 만인이 평등한, 만인뿐만이 아니라 삼라만상이 다 두루 불성을 지닌 평등한 존재라는 것이 부처님의 그 가르침의 핵심인데, 장애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부처님의 그 가르침 자체의 접근조차도 할 수 없다라면은 불교의 그 어떤 진면목을 상실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이죠. 물론 이제 나중에 다시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, 저는 그 저 자신도 이제 장애인이지만 저는 그나마 이제 그 목발만 이용을 하고 그 휠체어를 이용할 정도로 이제 중증 장애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저리 가서 이제 참선도 그랬지만은, 그런 중증 장애인들에게는 접근 자체가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장애인들이 꼭 사찰에 오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교를 그 불교에 접근한 불교 신자들이 그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, 그러니까 절에 접근을 못하는 그런 장애인들에게 가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것이 필요한 일이 아닐까라는 측면에서 이제 한누리 포교회라는 단체를 만들었던 것입니다. 물론 이제 그것이 제 능력 부족으로 인해서 제대로 활동을 못하고 그냥 흐지부지 되고 말아서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어떤 가장 어떤 후회되는 그 일 중에 하나가 그 한누리 포교회를 활성화시키지 못한 부분이라는 어떤 뭐랄까 양심의 가책이라고 할까, 어떤 아쉬움을 지금까지도 그냥 느끼고 있습니다. 아무튼 이제 불교 학생회는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그 3, 4학년 때는 이제 불교 학생회 안에서도 이제 몇 가지 이제 부서로 이제 역할이 나뉘는데, 제가 이제 참선 부장을 맡아서 그 후배들하고 이제 같이 그 학교 근처에 있는 포교당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그 법사님 설법도 듣고 또 이제 한두 시간 이렇게 이제 가볍게 참선을 하고 그 나오는 그런 활동들을 이제 쭉 해왔습니다.
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개인적인 뭐 얘기거리도 많이 발생을 하고 했는데, 그런 것들 이제 또 사적인 얘기는 이제 뭐 서서히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고,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까지도 이 불교의 가르침, 즉 어떤 인간이 자기 역할을 가장 내면에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잠재적 능력을 개발하는데, 불교야말로 가장 핵심적인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고, 중요한 것은 내가 아무런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그 인간으로서의 어떤 존엄성, 나라는 존재가 존재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 절대적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대 사회가 안고 있는 그 어떤 차별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어떤 가르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 요즘에 보면은 뭐 여러 한국뿐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의 어떤 그 집권자들이 뭐 독재를 행한다든지, 아니면은 사회 구성원 간의 어떤 계층 간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,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그 만물이 다 불성을 지닌 존재다라는 불교의 핵심 가르침이야말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가르침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. 뭐 불교 하면은 흔히 이제 팔만대장경을 얘기를 하는데, 사실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 불교 학생회 수련회를 가면은 해인사로도 갔었고 또 통도사로도 갔었고 했는데, 해인사 수련회 때는 장경각에 거대하게 보관되어 있는 팔만대장을 보면서 우리 조상들의 어떤 신앙심, 어떤 신심과 그것을 어떤 구체화하기 위한 치열한 어떤 장인정신 내지는 어떤 열정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어서 참 엄숙함마저도 이제 느껴지는 그런 체험을 하곤 했습니다. 또 그런가 하면은 통도사 수련대회를 갔을 때는 절에 스님 한 분이 북을 치시는데 정말 어깨가 들썩거릴 정도로 흥이 나는 그렇게 신명나게 북을 치시는 것이 불교가 갖고 있는 어떤 엄숙함 내지는 고요함과 더불어서 그런 어떤 북소리 자체가 불교에 또 이런 측면도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새삼 느끼게 만드는 그런 체험도 있었습니다. 재미있는 것은 과 친구 하나가 굉장히 좀 흥이 넘치는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, 스님이 그렇게 이제 신명나게 북을 치니까 거기에 맞춰서 거의 뭐 탭댄스처럼 춤을 덩실덩실 춰가지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웃은 적이 있었는데, 그만큼 어떤 리듬감이 요즘 우리가 이제 케이팝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신명과는 또 다른 그런 어떤 흥겨움을 어떤 목소리에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. 이제 요 근래에 어떤 스님께서는 스님들은 모두 정북좌파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, 왜 그러냐면 절에 가면은 종도 치고 북도 치고
하루 종일 앉아서 좌선하고 하니까 종북 좌파가 맞지 않느냐라고 뭐 우스갯소리를 해서 뭐 무슨 얘기 있었는데, 아무튼 그 종을,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 그 사물을 얘기할 때 종과 북과 목어와 그러니까 종, 북, 목어, 목탁 뭐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이제 소리를 내는 뭐 악기일 수도 있는데, 그 종은 음, 그 하늘을 나는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고, 목어는 물속에 사는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고, 북은 축생들을 제도하는 것이라는 게 그런 얘기를 들었었습니다. 물론 제가 좀 절에를 간 지가 오래돼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다 정확한지는 솔직히 자신이 없는데, 그 종과 목어와 북은 분명히 그 당시 이제 스님들의 설명을 들을 때 그럴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. 아무튼 지금 얘기를 이제 길게 늘리면 또 한없이 늘어질 것 같긴 한데, 어쨌든 불교학에서는 그 당시 어떤 군부 독재 그 체제 안에서 이 종교가 가진 어떤 그 활동 영역도 그래서 저항을 또 한편에 이제 어떤 기본 정신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가끔 이제 동아리 차원에서도 어떤 시위라든지 거기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었고, 근데 솔직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장애가 있고 하다 보니까 뭐 뛰어다니면서 돌팔매질을 할 수도 없고, 그래서 뭐 그러한 그 현장에서의 어떤 시위에는 동참하지 못해서 늘 아쉬움과 함께 나 자신의 어떤 그 비겁함이 좀 아쉬운 그런 측면도 많이 있었습니다. 오늘은 아무튼 이제 불교학상회에서 제가 첫 번째 이제 동아리 활동을 시작했었고, 그러한 그 활동들이 제가 평소에 이제 해왔던 참선 수행과 더불어서 그 불교를 믿는 다른 그 친구들과 신앙생활의 어떤 그 의미를, 그러니까 2500년 전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현대 사회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,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진지한 토론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런 시기였습니다. 사실 뭐 제가 그렇게 불교 학생으로서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았었지만, 대학에 들어가서 최초로 가입했던 동아리가 이제 불교 학생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, 다음 시간에는 다른 동아리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